5,600억 원에 70%가 매각이 됐다. 좀 낮게 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월 1,000 정도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실 노력을 안 해도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2025년도에 미용 산업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노 헤어라는 미용실이 블랙스톤이라는 회사에 무려 8천억이라는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으면서 최종 70%, 즉 5,600억 원의 지분이 매각된 사건이 있었죠. 그런 가치를 평가받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는데 블랙스톤이 주노 헤어를 바라보는 시점, 이 시점을 바라보니까 더욱더 블랙스톤이 왜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미용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비롬 헤어 대표님을 모셔서 대한민국의 미용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비롬 헤어 대표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롬헤어 대표 도훈입니다. 일단 본론부터 들어가 보면 주노 헤어라는 이제 저한테는 그냥 미용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용실이 5,600억 원에 70%가 매각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게 나아가서 미용 산업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미용 산업에 종사하신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이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셨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금액에 매각이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사실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러한 주노에어가 갖춰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낮게 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평가되었다. 네. AI 산업에서 대체될 수 없는 시장 중에 하나가 미용 산업이다. 라고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AI를 통해서 뭐 그림을 그리든 뭐 이미지를 만들던 AI가 제 감성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용실에서 고객님들과 상담을 했을 때 그냥 단순 머리를 가지고 이 머리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고객님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 감성 모두를 이해를 하고 상담을 해줘야 그 고객의 만족도가 되게 올라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AI가 머리만 해준다라는 느낌은 사실 고객들이 원치 않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인간의 감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용 산업이 감성의 산업이라면 미용 산업은 AI가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대표님께서 제가 애쉬그레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얘기해 주셨던 거긴 한데 한 번 하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커트라는 것도 한 번 자르고 나면은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시간적인 로스가 생기니까 선택을 잘 하셔라. 이런 것들이 다 비가역적이라는 내용인데 AI 산업이 그런 비가역적인 측면에서도 대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역적이라는 것이 헤어 커트를 하고 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주노 헤어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미용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미용 산업은 어떤 단계라고 좀 보세요? 이전의 미용실들은 뭔가 시간을 되게 많이 소비하는 미용실이었는데 지금은 바쁘게 해결하는 그냥 숙제를 해결하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 미용실이라는 공간에 오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게 생각하고 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고객님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 기록들이 되게 필요하고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빨라지는 와중에 고객의 마음을 잡아서 다시 재방문하게 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비로메어는 그러면 그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세요? 일단은 기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상담 내용들을 가지고 이 고객님이 어떤 펌을 원하는지, 어떤 염색을 원하는지 미리 파악을 해놓고 이 고객님이 오기 전에 그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놓죠. 그럼 이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옷 입는 스타일이나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를 분석을 해서 어떤 스타일을 추천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겠다. 그러면 상담 시간도 더 짧게 소요가 될 수 있고 시술을 했을 때 만족도도 훨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그 고객의 재방문을 위해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들이 이제 방대하게 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이 많이 있으실
있나요? 예전에는 사실 노력을 안 해도 미용실들이 좀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였어요. 이제 디자이너들 인센티브도 뭐 사실 좀 적게 줘도 되고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은 일단 인턴들 급여도 많이 올라갔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고 미용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선택할 직장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스카웃을 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올라도 수익이 조금 적어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에 디자이너 분들 월급을 보면 월 1,000 정도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좀 어때요? 실제로 좀 그런가요? 저도 SNS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사실 월 천을 벌려면 굉장한 매출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하루에 10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주 6일, 주 7일을 일해야 사실 월 천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엔 평균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고 1,000만 원을 벌려면 정말 하이퍼포머라고 하거든요. 1,000만 원을 되게 쉽게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높은 수준의 디자이너들이 그 정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디자이너들이 가고 싶어하는 미용실을 굉장히 핏하게 잘 잡은 게 준호 헤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준호 헤어가 그 평가받기로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평가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높은 가치를 평가받은 것도 있기도 한데 우리 대표님도 그런 부분에서 착안한 건 물론 아니시겠지만 교육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으세요? 준호에어만큼은 아니지만 준호에어 같은 시스템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뭐 준호에어는 누가 갑자기 와도 이제 매출을 잘할 수 있고 고객을 상대할 수 있고 고객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들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엄청 교육 자체가 탄탄하게 돼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따라가고 싶지만 좀 사실은 바로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미용실에 멤버십 제도 있잖아요. 그 멤버십 제도를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요. 뭐 할인해 준다, 뭐 한다 하면서. 근데 그 멤버십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디자이너분들에게 좀 급여적으로 많이 혜택이 있어요. 좀 어때요? 그 멤버십이 만약에 100만 원권을 한 달에 100명을 끊으면 1억이잖아요, 매출이. 네. 그럼 1억 매출을 했었을 때 인센티브를 뭐 받는다고 했을 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지만 그 다음 달, 다다음 달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 멤버십에 대한 매출로 그거를 차감을 하면서 그 손님을 하기 때문에 내 고객이 만약에 100명인데 멤버십을 100만 원권을 다 끊은 상태면 다음 달에 100명이 방문을 해도 매출은 0원이 되게 됩니다. 매출을 1억을 했어서 인센티브를 만약에 50%를 받는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그 다음 달도 손가락 빠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냥 연봉 5천만 원을 한 달에 딱 끊어놓고 1년 사는 거네요. 그럼 디자이너분들은 좀 적절하게 하겠군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뭐 한다라기보다는 매장에서는 그걸 유도를 하게끔 시키죠. 일단 고객님들을 묶어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불권 100만 원을 하게 되면 사실 그 고객님이 100만 원을 쓸 때까지 미용실을 다른 곳을 못 가요. 근데 사람이 그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쓰려면 그래도 최소 10번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 10번을 가면서 이제 다른 데 가는 게 오히려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젖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100만 원을 마지막에 사용하는 날에 디자이너가 연장하시겠어요 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연장하면서 할인 혜택도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이 방문을 하면 그 고객을 잡아놓는, 그러니까 락인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게 좀 그 남성을 좀 타겟으로 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여성분을 타겟으로 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 타겟은 둘 다로 잡고 있는데 효과가 좋은 건 남성이 많죠.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은 좀 그래도 꾸미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느낌이 안 맞으면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남자분들은 편안함이 중요하거든요. 필요 없는 말들 안 걸고 이런 거를 좀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한번 갔으니 좀 친해졌으니 그냥 계속 다닌다. 약간 의리로 다니는 것도 있고 그 디자이너가 퇴사하는 거 아닌 이상은 남자 고객님들은 이탈하는 경우들이 적은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용실 서비스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컷하고 이제 시술.
이렇게 좀 나뉠 것 같은데 어떤 게 조금 영업이익적으로는 좀 도움이 돼요? 일단은 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커트보다는 시술이 많은 게 훨씬 좋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 게 커트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일반 펌 같은 경우에 3시간을 소요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커트는 30분에 한 명을 받는다고 하면 3시간 동안 6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6명의 단가를 계산을 했을 때 커트 비용이 3만 원이라고 하면 18만 원이고 근데 3시간 동안 펌을 했을 때 객단가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객이 만약에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 고객님이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1년치를 계산했었을 때 그 단가를 생각을 해서 좀 계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펌하고 커트하고 섞어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 시술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분 시술은 뭐예요? 예를 들어 커트를 하면서 이제 앞머리가 볼륨이 잘 안 선다. 이러면 앞머리만 추가로 시술을 하든지. 이게 모류 교정 막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고 다운 펌 이제 이런 거? 다운 펌. 특히 여자분들은 위에 볼륨 살리는 뿌리 볼륨 펌. 그런 것들은 커트랑 병행을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니까. 지금 고객님들도 만족도가 높고 금액도 높지 않으니 이제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1년치의 매출을 계산을 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 대표님하고 미용 서비스 받을 때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제가. 네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말을 많이 하는 저 같은 손님이 좀 괜찮아요? 아니면은 그냥 말 없이 이렇게 있는 손님이거나 어떤 손님이 조금 그래도 편하세요? 대화가 좀 되는 고객님이 편하죠. 아무래도 말이 너무 많아도 사실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대화가 저는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적당한 편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면 뭐 양호하죠. 훌륭합니다. 정말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기가 다 빨릴 정도로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사실 고객님들이 미용실에 와서 디자이너한테 대화를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에게는 엄청 되게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급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고객님들을 딱 봤을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고객님들이 대화를 많이 걸어주시고 이러면 엄청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걸었는데 대답도 없고 화난 거 같고 이러면 그때부터 초급 디자이너들은 등줄기에 땀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대화가 핑퐁이 되면 좋은데 기분을 좀 잘 살펴가지고 응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런 거 파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AI가 절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라고 손님이 대놓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앉아갖고 오늘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안 좋음 이렇게 누를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눈치껏 좀 잘 캐치해야 되는 게 뭐 디자이너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사실 미용실을 가면은 요구 사항이 많아서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주위 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뭐 저를 놀래켜 보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알아서 해주세요, 좀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고객을 분석을 해서 잘 어울리는 거를 찾아내서 해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잘하는 건 투블럭이니까 투블럭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 진짜 맘대로 닭뼈슬 머리도 해보고 싶고 막 그냥 맘대로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고객 니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갑자기 그러고 입을 닫고 주무시는 고객님들은 없어요. 그럼 저희는 문진을 하죠. 예를 들어 뭐 평상시에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들을 파악을 하고 뭐 머리는 얼마 만에 잘랐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이 고객님한테는 이 스타일이 적합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얼굴형이나 뭐 그런 두상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머리를 하려고 하죠. 근데 초급 디자이너들은 딱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야 이거 대형 사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진짜 맘대로 해라 이런 건지 사실 저도 아직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진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진짜 맘대로 해버리면 그거는 진짜 사고인 것 같고 진짜 닭뼈살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거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처럼 그 문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고객님의 직업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의 팩트 파인딩을 해가지고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정답인 것 같네요.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질문을 만약에 AI한테 했다면 그거를 잘 AI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땐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냐면 고객님들이 나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이런 것들을 AI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예 안 물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최근 유행하는 머리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냥 딱 씌워놓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얼굴이 둥글고 옆면적이 넓은 사람인데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짧은 스타일을 갑자기 딱 해놓으면 대형 사고지 않을까. 얼굴이 엄청 커 보이겠네요. 그쵸? 이제 내가 나한테 무슨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고객이. 그래서 AI한테 물어본 거죠. 요즘에 내 사진 찍고 GPT한테 넣으면은 어울리는 뭐 사진들 합성해 갖고 보여주니까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객이 혹시 있었나요, 그동안? 저는 없었는데 요즘 많다고 들었습니다. 많대요.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NS에서 그렇게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줘 했을 때 그 짤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셀카를 찍어서 그 머리 스타일을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머리만 딱 추천을 받았을 때 옷은 공주풍으로 입는데 머리는 힙한 느낌으로 딱 돼 있으면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담을 좀 해주죠. 그 직업을 이 사진이 구분하지 못하니까 직업이 변호사인데 사진이 추천은 막 펑키 머리를 추천을 해주는 거야. 막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그 미용 산업이 이제 플랫폼으로서 면모를 갖춰야 될 텐데 대표님께서는 미용 서비스 이외에도 어떤 이제 헤어 케어에 관련된 범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표님의 어떤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미용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연습을 해야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디자이너가 돼서도 새로운 스타일을 연습을 해야 고객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습은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발을 항상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발 사업을 한 지는 지금 몇 년이 됐고 이제 고객님들이 좀 손질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롤빗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탈모 샴푸를 썼을 때 뭔가 모발에 대한 손상 그런 것들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두 가지를 경영해서 샴푸를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참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미용 서비스도 물론 잘하시지만 이제 제품 제조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주노 헤어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미용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AI 산업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될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AI가 미용 산업을 대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 산업에 AI 서비스가 들어오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비롬 헤어는 아예 그냥 배척하기보다는 일부 서비스는 받아들이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표님께서는 AI 서비스를 어떻게 어디에 적용시켜서 발전을 해나가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 관리 데이터 같은 것들은 이제 AI가 대체해서 뭔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단순 노동들은 AI가 대체되지 않을까. 대체됐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단순 샴푸나 뭐 머리 말리기, 바닥 쓸기,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은 좀 AI가 대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에 대한 감성 읽기 뭐 지금 감정을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하고 이런 시스템들은 AI로 대체 불가능하니 그런 것들은 디자이너들이 하는 역할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AI는 뭐 미용 산업을 대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배척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미용 산업에 잘 적용시켜서 우리의 어떤 매출을 높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영업이익을 많이 올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같이 공존을 해나가면서 미용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면 좋겠네요. 네, 주노 헤어의 5,600억 딜을 주제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용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 비론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비론 대표님은 유목민이었던 제가 정착한 미용실이기도 하고 정말 저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서비스 받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런 미용 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컨텐츠들, 그러니까 이 산업군에 속해 있는 대표님들과 현장의 얘기들을 앞으로 많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